이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백신 없이 보궐선거가 힘들다. 내년 4월 7일이 매우 두려운 여당. 여당은 더불어당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낙연 더불어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는 코로나14 백신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 시기를 말씀드린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백신을 지금까지 준비도 안 돼 있는 이 나라의 백신, 그러면서 K방역 홍보한다고 1,200억이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백신을 먼저 확보하고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나야 하는데 말만 터널입니다. 터널을 대통령이 말하니까 그 다음날 터널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치료제 사용을 내년 1월로, 백신 접종을 내년 3월로 목표 삼으면서 저희들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 시기를 말씀드린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상 수치도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을 못하는 이런 실정.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정말 이 생존을 갖다가 올가매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여권의 대표의 말치고 상당히 책임없이 들립니다. 무책임하게 들린다 이거죠. 치료제 사용을 내년 1월로, 백신 접종을 내년 3월로 목표 삼으면서 저희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까요? 어저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를 갖다가 받아든 더불어당은 아마 종일 불안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전일 기준 1,0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 깨졌고 이 중 40%가량 약 399명이 서울 내 발생한 환자였습니다. 한 서울 중진의원이 전화통화에서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치료제와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책임론이 뭡니까? 난리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오늘부터 접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영국은 접종에 들어갔죠. 자, 나라들이 서둘러서 지금 접종에 들어갑니다. 금년 늦어도 1월까지는 선진국들은 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스케줄들을 잡고 있다고들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K방역하고 1,200억이나 들여서 홍보만 하더니 결국 홍보의 끝이 바로 이겁니까? 4.15 총선 압승 요인으로 꼽혔던 K방역 성과입니다. 정치에 잘 활용했죠. 네, 그 기대감. 방역 잘하니까, 잘했으니까 누가요? 의료진이 잘했죠. 의료진이 피땀을 흘리고 또 국민이 잘했죠. 국민이 무조건 하고 협조하고 무조건 하고 손들어주고 이렇게 착한 국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국민들의 그 뜻은 빨리 백신 좀 만들어라. 빨리 백신, 하루빨리 백신을 맞도록 해달라라는 그것도 은연중에 아니고 그게 거의 답니다. 자, 바이러스니까 백신 빨리.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 1위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입니다. 이 백신의 깜깜이. 아니, 백신은 이미 다 발견되고 승인 다 됐는데 우리는 깜깜이
백신이 없는 거죠. 백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좋다는 화이자 백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쉬쉬하는 것보다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현안을 뒤로 미룬 채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자, 공수처법이고 악법들 때리 만들어 놓는다고 시끄럽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무서운 모양입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널이 지났다고 했는데 터널이 보인다고 했는데 터널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터널의 시작입니다. 자, 치료제 사용하고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말로 그게 됩니까? 지금 백신, 화이자 백신 언제 순서가 돌아옵니까? 일본은 곧 접종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일본이 미국 접종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에,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것도 노력이랍니다. 3월 이전에요? 백신 접종이 3월 이전에요? 우상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상호가 가족, 친구와 두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4월 달까지는 3월이니까 여행 걱정 없이 만드는 서울 만들겠다. 자기가 만듭니까? 안 만들면 난리가 나는데요. 지금 지지율 만약에 그때 1월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접종이 안 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지율로 아마 땅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누군들 서울시장 되면 그 공약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느냐? 적어도 일본하고 같이 백신 접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때 가면 뭐 무슨 나라 하고 반일 하면서 뭐 일본을 갖다가 비판하고 또 뭐 일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무슨 뭐 많이 흔들어 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우리 국민이 뭔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우선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코로나에서 우선 K방역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최근 유권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반전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방역에 대해서 점수를 줬는데 이제 반전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하고 10일 사이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56% 나오고 부정평가가 32%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가 그런대로 괜찮았죠. 지난 8일하고 10일. 그런데 총선 직전에는 긍정이 73%였습니다. 부정이 20%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여론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한국갤럽입니다. 김문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 없는 K방역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백신 없는 K방역,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면 위기입니다. 가파른 확진자 증가 곡선이 민주당 재보궐선거 기상도를 악화시켜 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더불어당 내에 아주 타다합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 2000명이 되는 것 순식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공포스럽죠. 국민 모두가 공포인데 국회의원들 공포스럽지 않다면 그건 국회의원 배지를 당장 때려놔야죠. 방역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됐다 이거죠. 자, 방역 때문에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됐다고 하는 소위 K방역 때문에 그거 만약에 지금 이걸 못한다면 큰일이 나죠.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했던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급증, 강화 계속 반복합니다. 묘하게도 대통령이 낙관을 딱 하는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팍 늘어납니다. 한 몇 번을 반복했죠. 터널이 보인다고 이번에 딱 하더니 터널은 보이기는 고사하고 터널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터널이 가던 터널이 보이던 터널이 무너져서 막혀버렸습니다. 새로 터널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전 국민 접종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 2월 도입을 약속한 백신 접종.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변수로 백신 도입 시점이 자꾸 밀릴 수 있고 또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수도권 코로나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하는 걸 두고 지역계층별 갈등 소지가 또 불거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 대통령은 중대본을 어저께 주재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네. 민주당 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사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문제입니까? 백신이 더 문제죠. 치료제, 백신이 같이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 치료제 도입을 갖다가 만약에 치료제가 있다면 그거는 긴급 도입해야 될 것이고 백신 전 국민이 지금 빨리 백신을 맞아서 이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터널이 보인다는데 터널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백신 치료제 도입으로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선거 정도가 아닙니다. 정권의 문제가 됩니다. 정권의 문제까지 도약이 되고 비약이 된다. 본인들은 4월 총선 얘기하지만 지금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등등 정치 상황을 보면 아마 백신으로 인해서 정권 퇴진이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정치 분석을 하고 있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5 총선에서도 선거일 직전에야 코로나 진정세로 여당 지지가 반등을 했는데 4.7 재보궐에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막판까지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중에 1일 확진자가 가장 많은 56명, 부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감도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이 백신 없이는 보궐선거 힘들다는 이 정치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에게 보궐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을 빨리 가져와 달라는, 무조건 가져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계가 지금 하는 걸 다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은 지금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우리는 뭐냐? 일본은 이제 곧 백신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냐?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지켜들 볼 정도가 아니고 이제 두려움으로 국민들이 3.0 앞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3.0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땐 내리겠다. 그건 결단이 아니고 마지막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계엄령 선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진정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진정을 시키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지금 광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좌절과 희망의 로망이 또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바로 희망이 좌절을 극복한다는 것, 극해버린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고 강인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